자, 경기 시간 1경기와 2경기 C2 1세트와 H2 1세트 25분, 29분 걸렸는데, 자, 벌써 1시간 반이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번 MSL에서 더 패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레이스. 이제 또 시작을 하죠. 이제 이 레이스를. 예. 이영호 선수가 쓰니 또 레이스도 진짜 아주 예리한, 면도칼 같은 그런 유닛이 되네요. 중간에 골차려 있는 골리앗 잡아먹고 SB 잡아먹고 테이크 잡아먹고 터렛 깨고 등등등. 네, 레이스가 거의 부대단이었었고 게릴라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상훈 선수는 일단 이영호 선수의 이런 체제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부터 이제 좀 뒤처지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처음에 SCB 가지고는 원스카포트 발견을 했었죠. 예. 근데 원스카포트를 발견한 게 오히려 이게 독이 됐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머리 짓긴 했지만 뭐 적극적으로 쓰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앞마당에 원스타가 더 있었다는 점. 거기서부터 이제 SCB 피해 입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쓰다가 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계속 또 병력을 쓰니까 레이스를 적극적으로 쓰니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SCB가 한 3부대는 잡힌 것 같은, 2부대 이상은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진과 두 번째 멀티 이런 쪽에서 12기 정확하게 지금 잡으면서 레이스가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이런 습격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두 번째는 오히려 더 많이 잡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량이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선수가 이제 지금 그 초기의 빌드를 상대가 어떤 빌드를 쓰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선수의 스타일을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는 이 타이밍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뭐 레이스를 적극적으로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데 이영호 선수는 그 생각을 넘어섰던 거죠.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는 뭐 이영호 선수가 레이스로 완전히 상대방을 휘어잡은 이런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레이스 적극적으로 안 쓰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쓸 거야 라고 쓸 때도 있어 네. 라는 거죠. 내 맘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간에 SB도 막 잡아줬었고요. 이 네. 레이스 활용도 정말 일품이었지만 이후에 이어진 경기를 마무리시킨 그 조합의 진출 타이밍과 병력 규모도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탱크와 이제 배틀 한 7기가량이 올라갔을 때는 스타포트 공간을 점령하지 못하고 어쨌든 후속 병력과 박상원 선수의 기민한 대처에 의해서 막혔거든요. 네. 그런데 와 이후에 그 진짜 배틀 가속이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 그 공격은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막지? 라는 생각이 드는 병력 규모와 타이밍이었어요. 야, 해운대 이상 잡힐 때인데요. 딱 두 부대 잡혔습니다 지금. 아까 또 이따가 좀 예. 수업 가던 예. 것도 있고 따지면 세 부대 가량 잡히죠. 예, 와. 맨 여기까지. 처음에 소수 레이스로도 잡은 거 생각해보면 세 부대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아마 네. 그래서 8마리 더 잡았으니까. 야, 여기 한참 잡고 세 부대가 넘어가겠네요. 네 부대 되는 거 아니에요? SCB만? 그러는 와중에 이영호 선수는 아래쪽에 5시 멀티를 다 먹었습니다. 5시 멀티 3인방을 다 먹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풀어가기가 정말 쉬운 거죠. 이후에 배틀로. 이거 보시면 아마 박상원 선수의 짜증 게이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왜 골리앗들은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지형진물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계속 박상원 선수가 발키리라는 좋은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고 계속 SCB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찍고 11시 다 돌리고 3시 9시 다 먹었으면은 그래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길게, 상대가 길게 가면 갈수록 자원 많은 쪽이 좀 그 자원을 좀 늦게 먹은 쪽이 힘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조합이 만약에 가서 3시 쪽 깨고 그 다음에 그 앞마당에 있는 멀티를 깬 상태에서 멈춰버렸다. 그러면서 배틀이 또 모이기 시작을 했고 박상우 선수의 지상명령도 계속 조합이 됐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 신락 같은 네. 타이밍에 그냥 넘어와서 여기 그냥 휙 넘어와서 이겨버렸습니다. 병력 규모와 조합이 질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이영호 대단합니다. 네. 시간만 있었으면 배틀이 이 상태에서 배틀이 만약에 박상우 선수도 모였다 이러면은 뭐 서로 대치 국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치 국면이 나오기도 전에 저쪽에서 배틀 더 많이 모이기 전에 골리앗을 아래쪽에다 깔고 지금 넘어왔습니다. 배틀 꽤 모았거든요. 플레이를 해보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못 막는다 상대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박상우 선수는 역시나 그 전에 입었었던 피해와 이제 병력 손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 또 반전했었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가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줌 또 떼서 기다리게 이렇게 진짜. 네. 참 일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박상우 선수와 이영호 선수 현재 스코어는 1대 0으로 이영호 선수가 앞서가게 됐고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질 2, 3세트 결과에 따라서 이제 8강 진출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16강의 독일 선상에 서 있는 선수 가운데 김명원 선수입니다.
예, 김명훈 선수 32강에서는 고석현 선수와 민찬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우전 승률이 그런데 좀 낮아져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48.6%, 50%에 못 미치는 이런 그 정우전 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가장 네.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웅진스타즈 지난번에 이재호 선수가 진출이래요. 1세트를 따내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김민철, 박성호 선수 등등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해낼 수 있을지 건너편에는 조일장 선수 아주 빡빡한 일정을 펼치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예, SKT 소울의 저그라인을 김준환 선수와 같이 이끌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스타리그에서는 2009년도에 4강까지 한번 진출해보는 그런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는데 MSL에서는 16강 진출 최고 기록이었어요. 한 시즌에 MSL에 올라왔다 한 시즌에 서바이버로 내려가는 퐁당퐁당 징크스에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일단 김명호 선수를 꺾고 생애 첫 MSL 8강 기록을 만들어낸다면 네. 조일장 선수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가능성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세트 대체전에 이어서 저저전 그리고 마지막 경기 풀풀전 함께 모두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저전 출발합니다. 자, 흰색은요 김명훈 선수의 컬러입니다. 스타팅 점은 5시가 되겠고요. 오버로드 출발 방향이 이 선수 갈색으로 한색 경기라고 하면 조일장 선수가 좋네요. 김명훈 선수는 횡으로, 그리고 이 조일장 선수는 세로로 경기를 아주 그냥 종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주 목요일 일정에 웅진 스타즈 4명의 선수가 모두 출격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 것인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기대가 되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자, 여러분. 네, 서킷 브레이커에서 일단 저기서 오버로드 정찰을 세로 지역으로 먼저 보내는 게 정성으로 생각되는 그런 정찰 방향인데 김명훈 선수가 약간 뭐 심리전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 왼쪽으로 먼저 보내는 모습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일장 선수에게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그냥 부드러운이네요. 네. 예. 자, 세로로 보내는 게 빨리 이제 상대 그 앞마당 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석적으로 보내긴 하는데. 예, 똑같이 하다가 이재동 선수가 그러니까요. 같은 위치에서 대각 방향으로 저글링 보내서 한번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차명환 선수가 오버로드 정찰을 왼쪽으로 그렇죠. 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적에 대한 확신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타이밍은 조일장 선수가 오버로드가 앞마당 지역에 도착할 때쯤 조금 더 이제 입구쯤 들어왔을 때쯤 그 조일장 선수의 오버로드를 김명훈 선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위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빌드 선택에 있어서는 지금 조일장 선수가 더 좋아요. 예, 앞마당 멀티를 만약에 바로 앞마당으로 가는 이런 빌드였으면 분명히 이 김명훈 선수의 노림수에 그대로 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오버로드 정찰 방향이었는데 그게 지금 아니에요. 자, 잠시 후면은 조일장 선수의 오버로드가 스포닝풀 완성되고 에그가 이제 변태에 들어갔습니다. 예, 스포닝풀 앞마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을 한 게 결국 웃어주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조일장 선수가 빌드 상황에서는 좀 많이 앞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네, 예. 오버도 정찰도 지금은 된 격이라서 빌드도 좋겠다, 오버 정찰도 지금 됐겠다. 상대방의 저글링이 발업을 하는지 몇 기가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저글링 나오네. 예. 라고 봅니다. 자, 저글링이 바로 한시적으로 뛰기 시작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긴 한데요. 여기 에그. 네, 김명훈 선수는 저글링으로 이득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예, 다른 쪽보다 조금 가까운 거리에 걸렸다라는 것을 좀 믿고 저글링 컨트롤로 지금은 상대방을 좀 무력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자, 앞마당 자, 내려오는 예. 길목, 내려오는 길목. 예,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는 않긴 한데 김명훈 선수가 선발업일지 선레어일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스, 제스타가. 자, 그리고 레어 가고 있어요. 레어. 예. 뭐 발업을 눌렀을 수도 있고요. 예. 여기 가스 충분히 됐을 겁니다. 자, 둘러싸면서 계속. 자, 두 마리! 드론까지 나와 있는 저 구역만 지금은 안 내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저글링은 더 더, 자, 바로 자, 바로 더 와요, 더. 자, 왼쪽에 나타납니다. 왼쪽에 예, 나타납니다. 여기서 낚시해서
잡아먹어야 돼요. 이 아래 위쪽에서. 예, 해철이 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상대가 라바를 쓸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울링에 밀리거든요. 예, 막기만 하면 됩니다. 네. 조일장 선수는. 예, 그리고 이거 완성이 됐겠다. 막기만 하면은 자신에게 주도권이 넘어오는 저울이 상황이거든요. 전화타고요. 저울이 전화타고 자, 아래 위쪽에서 드론이 뒤에서 뒤쪽. 예, 자, 저울이 꽤 돌려봤어요. 살렸거든요. 저울이 꽤 살렸거든요. 저울이 2득. 네. 저울이 더동장. 아, 레어를 눌러버리네요. 그냥 앞쪽에서 저 해철이 터지기 전에. 예. 아유, 나왔는데 살려놨고요. 여기도 지금 발업이 됐고 라바를 더 많이 씁니다. 라바를 저글링 싸움에서 한 번만 지면은 예,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또 잘 이득, 싸웠어요, 또 김명훈이. 이득. 예. 그런데 해철이 깨지 못했고요. 네. 아, 쓸쓸히 저울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도 테크 차이가 좀 나죠. 예. 예. 확실히 김명훈 선수가 저글링으로 빌드상 좀 뒤처지긴 했지만 가까운 동선과 이제 뛰어난 컨트롤로 어느 정도는 이득을 본 상황이고 완전히 그냥 뭐 대각선이 걸렸는데 이런 빌드를 선택을 했었다 그랬으면 좀 허무하게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일장 선수도 뭐 지금부터 저글링 숫자 맞춰가면서 그리고 이제 자신도 드론 생산하면서 네. 스코어 운영식으로 전환을 하면 예 지금은 다른 때에 비해서 드론이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잡혀서 좌절스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가스 진출을 중단하고 있었다는 걸 조희찬 선수를 보여줬는데 그렇죠. 예. 예. 지금 미네랄이 더 소중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챔버나 이런 거 짓는데 뭐 가스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예. 저글링을 더 뽑아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결국 그 앞쪽에서 어쨌든 힘겹게 막았기 때문에 저글링 역습을 통해서 저글링이 어느 정도 이제 뽑혀져 있는 김명훈 선수의 정면을 돌파하는 것보다 일단은 저글링으로 압박하는 신용만 해주고 결국 챔버 운영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조일장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자, 원해 처리 상태. 네. 크리콜로니 건설에 그러니까 스파이 완성. 저글링 뛰니까 저렇게 이제 성크 콜로니를 지금 짓기 위해서 결국 예. 크립을 쓰잖아요. 저렇게 드론을 쓰잖아요. 지금은 안 써도 되는데. 네, 그렇죠. 취소했네요. 네, 적절한 판단입니다. 예,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렇게 적절한 판단을 한 드론만 거죠. 계속 찍어야 돼요. 당분간 네. 조일장 선수는. 드론만 아, 찍으면서 예. 스코어를 적재적소에 건설해주고 당분간 방어, 앞마당에 드론 채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 돌아가는 타이밍에 스파이에 올리고 이러면 이제 자신이 저글링 피해를 좀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억도 안 나는 격차를 벌리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해처리가 2개입니다. 예. 2개. 여기서 해처리가- 드론 좀 잡아줘야 되는 게 김명훈 선수 입장이거든요. 완성 하나, 2개 완성. 예. 예. 한 마리 잡았어. 드론. 아우,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네. 김명훈 선수가 앞마당 해처리를 깼었으면 정말 최고의 경기 결과였겠지만 예. 어쨌든 깨지 못했고 조일장 선수 드론 피해를 좀 입히고 뭐 압박을 좀 느끼게 하고 테크도 늦추고 그러긴 했지만 예. 결국 상대는 투회 처리라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레어가 이미 완성이고 예. 드론 방- 충분히 집어내고 방어공사 다 돼 있고, 대공방어공사. 예, 앞마당 쪽에서 가스 못 먹게 만들면서 뮤탈스크 양 늘려가고 그다음에 저글링과 함께 입구 쪽을 이제 예, 스포 콜로니를 깨면서 돌파를 할 건가 이 판단이 하나가 있겠고 앞마당을 하느냐 예, 이 판단이 있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 아, 앞마당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글링. 네. 자, 앞마당 예. 가는 걸 봤어요. 이거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딱 그 김명훈 선수, 그러니까 조일장 선수는 이제 김명훈 선수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좋은 정보를 파악했죠. 네. 그러니까 저글링 앞마당을 쓰는 척하다가 저글링과 뮤탈스크로 정면을 이거 뚫는 때리고 있는 거 보면 위쪽으로 그냥 빨리 붙여주면 안 죽을 수 있는데요. 드론 네. 2마리, 도합 3마리 죽었고요. 4마리. 드론 4마리, 뮤탈 하나 죽었고요. 스파이어 탱크 이제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 따라가고 있고요. 예. 딱 저 드론을 잡아줄 만한 예, 이런 상황을 이런 숫자까지 뮤탈스를 모아놓고 그다음에 가스 빼고 그다음에 앞마당을 따라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 예, 꾸준하게 드론을 잡아주면서 앞마당 가스통도 지금 두들겨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김명훈 선수는. 네. 어쨌든 상대방은 투 해처리로 출발을 했고 자신은 해처리를 따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자, 아마도 해체가 울컥울컥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고요. 하지만 저거리 전진 배치. 네. 성큰 코너니는 없는 상태. 자, 저글링 소모전. 드론 아, 테러. 그리고 드론 예. 테러. 네, 드론 테러 하려고 들어왔네요. 예, 깊숙하게 지금은 위협 한번 해봤네요. 앞마당을 지금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도 저글링을 과감하게 끝까지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공백기가 만들어지면 자신은 상대는 이제 뮤탈리스크 다수 모으는 타이밍에 양동작전까지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김명훈 선수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개념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지금 네. 좋습니다. 그렇죠. 자, 김명훈 선수 해체 한채 더 마련했어요. 네.
저글링은 좀 왔다 갔다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상대방도 저글링 숫자가 꽤 되기 때문에 나중에 뮤탈스가 그렇게 되면 자리를 못 비우는 상황이 되거든요. 역습 맞을까봐. 네. 자,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조일장 선수의 저글링. 네. 자, 돌아오고 있는 김명훈 선수 저글링입니다. 그리고 예. 크리콜링 공사 하나. 김명훈 선수가 앞마당 멀티 지역이 그 가스 지역이 돌아가고 있기는 하나 분명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았어요. 스컬지에 이런 식으로 손해 보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예, 게다가 지금 스컬지에 저글 예. 앞마당 쪽에 드론이 가스 캐고 있던 드론이 잡힐 수도 있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손해봐서는 예. 절대 안 되죠. 아, 지금은 스커지에 손해본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글링이 들이닥쳤을 때 어쨌든 오. 앞마당에 드론이 안 잡히긴 했는데 저글링 찍어 잡고 그리고 있는 드론을 스컬지. 저글링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저글링 들어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자, 계속해서 파상 공사를 펼치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해보면은 김명훈 선수 경기 힘들죠. 상대가 그럼 이제- 앞마당 멀티가 훨씬 빨랐고, 그리고 그동안 자원 채취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확실히 조일장 선수가 이제는 뮤탈리스크 숫자에서도 슬슬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자원적 여유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김명훈 선수는 미리 뮤탈을 뽑아놨었다라는 이점 하나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스커지에 저렇게 손해를 봐버리면 저글링에 밀리지 않았다는 건 천만다행인데 스커지에 손해본 게 더 컸습니다. 저글링보다. 네. 오버로드 하나 또 잡힌 김명훈 선수. 예. 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일장 선수가 지금. 자, 조일장 선수도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으고 있죠. 그거 예. 지금 정글링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조일장 선수는 스포어 콜로니를 본진과 앞마당 지역에 각각 잘 두 개씩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뮤탈리스크 일정 수 이상 되면은 비워도 돼요, 자리를. 예. 자, 저글링이 다시 한번 하나 던져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고 있는 조일장 선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수비적인 김명훈 선수입니다. 자, 조일장 선수 이제 힘을 모으고 있죠. 적지 않게. 예. 김명훈 선수 본진 상황 좀 볼까요? 예, 김명훈 선수가 그래도 그 와중에 네. 정말 잘한 게 드론을 과감하게 생산했었다라는 점이네요. 드론이 좀 예, 있어요. 세 마리 그렇죠. 차있거든요. 지금 예. 조일장 선수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아까 그 화면상으로는 생각이 됐었는데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예.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조일장 선수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미리 눌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스커지로 이득도 좀 보고 그런 여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의외의 다수의 뮤탈리스크가 또 보유가 될 수 있어요. 앙일업 되어 있는 조일장 선수. 예, 업그레이드 확인하고 그러고 갔죠. 그러면 앞마당 쪽으로 이제 김명훈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드론을 예. 테러하러 올 만한 시간이 자, 됐다는 겁니다. 아직 출발 안 하고 있어요. 예, 조일장 스커지 선수. 붙이는 거 보면은 분명히 앞마당 쪽으로 와서 드론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방일업이 됐다라는 것. 네. 예. 노업 상태 김명훈 선수. 김명훈 선수는 최소 공인업 정도는 눌러줘야 될 것 같거든요. 방일업은 워낙 비싸서 이런 식으로 원해 처리 운영을 했을 때 과감하게 눌러주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 오, 몰래 처리 조일장 선수 가스 쪽. 가스만 네. 먹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자, 조일장 선수 내려오나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내려옵니다. 그리고 스커지 함께. 조일장 선수가 저런 선택을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오버. 자, 자, 뒤를 잡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조일장 선수. 예, 저글링 휙 던지면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네, 골을 몰아놓고 네. 스커트 치고 드론 또 잡고 드론. 자, 업그레이드 빠져 도망가는데요. 예. 조일장 선수가. 예,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예. 조일장 선수가 11시 지역에 멀티를 한 것은 이 지역이 걸리면 이제 김명훈 선수는 분명히 그렇죠. 병력을 보내서 깨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자. 이제 저글링으로 막히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뮤탈리스크가 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할 거냐? 뮤탈리스크가 오면 나는 상대방 앞마당 가서 드론을 털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네. 자, 구석에 지었는데 이거 발각된 모양이. 네, 아까 스커지가 네, 보고 나간 것 같네요. 예. 구석. 그래서 이제 지어질 때쯤 저글링으로 습격. 네. 김명훈 네, 선수 지금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해처리가 늘어날 만한 시기인데 분명히 앞마당에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몰래 멀티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지금은 상대방이 이 방위로 와중에 쫓아왔어요. 예, 방위롭까지. 그리고 네. 조일장은 해처리 늘리다가 지금 취소당한 상황? 예. 예, 김명훈은 앞마당에 해처리 3개. 드론이 좀 더. 예, 업그레이드 똑같고. 예. 자, 그렇다면은 공중전 스캔서. 예. 조일장 이득을 봐야 된다는 얘긴데요. 지금 근데 김명훈이 딱 봐도 많습니다. 예, 게다가 뒤를 아까는 예. 못 잡았는데 지금은 뒤를 잡았어요. 글쎄요. 네. 얻어먹고 있는 조일장 선수 뮤탈리스크. 오버로
오버로드까지. 예, 그리고 이제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지면서 지금 빠져나갔고, 좋네요, 이거. 예, 해처리를 11시, 저글링! 예, 11시 확장기지 쪽에 몰래 해처리를 피면서 가스통이 늘어났어야 좀 그것도 의미가 생기는 건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방일업 타이밍에 그 방일업이 먼저 됐다라는 것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야, 뮤탈리스크 그 와중에 드론 채우면서 진짜 잘 모은 거예요, 이거. 이거 트러블 생긴 예. 오버로드 뭐 열어 죽었습니다. 네. 예, 김명훈 선수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정리 한번 또 찌고 있습니다. 정리 위쪽 올라가고 앞쪽에는 포커린이 공격하고 있는 뮤탈리스크. 자, 공간 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본진 안쪽에 들어가기도 들어갔어요. 저걸링도 예. 들어갔어요. 예, 야, 이러면은 또 양방향에 그냥 걸린 거죠, 지금. 예, 양방향 공격에. 포커린 하나 정도는 깼고요. 아래쪽에 거칠 게 없습니다. 뮤타스크 양에서는 앞서고요. 자, 그냥 얻어맞아 싸우고 있는 대단히 김명훈 선수. 예,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예. 일방적인 전투네요 이거는. 야, 완벽하게 별거 지금 이게. 앞마당을 따라가면서 그 드론을 그 상대방의 습격이 두려울 만한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지지입니다, 최재! 지지. 김명훈 선수가 조일장 선수의 승리를 뺏어냅니다. 예, 앞마당 먹고 스포 콜로니 운영까지는 잘 맞춰갔는데 그 이후에 이 김명훈 선수의 대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공격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그 저글링 난입을 당하면서도 결국 그 와중에서도 저글링을 찍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꾸준하게 찍으면서 뮤탈로만 거의 수비를 해냈다라는 거, 그리고 적절하게 성공 콜로니가 그것도 올라갔기 때문에 수비가 됐다는 예. 거, 이런 측면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그 상황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대부분 이런 스토리가 되면 일단 앞마당에 해철이 먼저 폈었던 쪽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와, 확실히 진짜 김명훈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이 빛을 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유닛을 쥐어짜는 형태로 갔었으면은 병력 규모가 저렇게 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이제 드론 늘려주면서 상대방의 추가 멀티만 정찰을 하고 그 의지를 한번 꺾었었다라는 거. 이게 정말 경기 되게 큰 영향을 미쳤네요. 네, 조일장 선수가 경기 끝나고 한쪽 얼굴을 손으로 이제 감싸주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라는 모습인 것 같죠, 그것은. 네. 이 네. 뭐 김명훈 선수가 저우전에서 좀 기복이 있고 승률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잘될 때는 뭐 이재동 선수도 꺾는 이런 능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최근에 또 이 김명훈 선수 또 지금 저우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저우전 승률이 안정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 운영 자체가 좀 좋았습니다. 네, 이 정도 자신감이라면 이 다음 주에 붙을 2차전에서도 2세트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주도권 잡고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방금 전에 있었던 경기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도록 하죠. 이 김명훈 선수와 조일장 선수의 따끈따끈한 리플레이. 자, 어떤 것이 포인트였는지 수비 대응으로 다시 김명훈 선수. 예, 앞마당 한번 이 밀어붙이고 난 이후의 상황이네요. 네, 레어가 그렇죠.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예. 한번 신나게 두들긴 다음에 돌아와서 수비 대응으로 바꾸면서 원의 처리 상태에서 스파이어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승부의 분수령은 어디였을까? 그러면서 토큰 지으려다 말았고요. 계속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김명훈 선수의 모습. 네, 스포 콜로니를 안정적으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 콜로니 운영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포도 잘 썼고. 근데 문제는 김명훈 선수가 앞마당을 먹는 시점에서 발생된 그런 소규모 테러에서 김명훈 선수가 너무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글링을 막 찍는 것이 아니라 뮤탈리스크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드론을 잘 찍어놨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의 양도 양입니다만 업도 따라갔다라는 거. 예, 이게 지금 조일장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포인트를 약간 놓쳤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판단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약간 좀 위축돼서 유닛 쥐어짜고 업그레이드를 해봐야 공일업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과감하게 진짜 드론 오히려 투회 처리를 시작한 조일장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방위력까지 눌러줬기 때문에 병력 규모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스커지 뜬 타이밍에 스커지가 날아가는 족족 뮤탈리스크 숫자를 줄여주면서 이거 김명훈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다, 진짜 손해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일장 선수가 의외로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이제 김명훈 선수의 과감한 드론 생산에 자원력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조일장 선수가 2점이 한 3가지 정도가 됐었는데 그건 살리지 못하고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데미지가, 심리적 데미지가 좀 있을 거라는 좀 우려가 좀 됩니다. 자, 정말 김명훈 선수 역시 그냥 그 팀의 에이스답게 정말 경기 숫자가 많은 거예요. 많은 선수답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습니다. 네. 네. 경기 수가 정말 두 선수가, 김명훈 선수는 164승 143패, 말하자면 뭐 한 300경기 이상을 펼친 선수고, 조일장 선수는 한 140경기 정도를 140에서 150 정도 펼친 선수인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네요. 네.
저그전도 이제 김명훈 선수가 훨씬 많이 붙었죠. 승률 자체는 48.6%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예. 일단 다전이기 때문에 예. 예, 조금 더 경험이 많다고 봐야겠죠. 예. 자, 또 더 11시 쪽에 몰래 처리도 스커지를 통해서 발견을 한 상태였고요. 예. 와, 이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또 따라왔었던 상황이었네요. 신기하죠. 드론을 잘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네, 드론을 잘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 시점에 찍어서 일단 배부터 채우고 네. 그 단기적인 경기보다는 약간 뒤로 좀 끌고 가면서 경기를 자신의 승리로 마무리 짓겠다는 좀 맞으면서 유닛 손해를 봤었던 것도 예. 좀 흐름에 큰 영향을 줬었던 것 같고요. 예. 원래 조일장 예. 선수에게 좋은 흐름이 되려면 방일업된 타이밍에 스커지 앞세우고 저 앞마당으로 들어갔을 때 앞마당에 일하던 드론은 싹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잡고 뒤로 오히려 두둑에 맞으면서 쫓겨갖고 게다가 3 해처리 지역이 발각이 돼서 이렇게 취소가 됐다는 것도 엄청나게 데미지입니다. 여기는 그 해처리를 안전하게 여기다 지었기 때문에 뭐 테러 당할 위험도 없었고 자원을 모두 다 3 해처리에서 풀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작은 판단 하나가 모여서 네. 하나가 모여서 이제 컨트롤 미스도 지금 막 나오네요. 다시 한번 보니까. 일단은 김명훈 선수가 과감하게 드론 생산을 잘해준 게 가장 큰 승인이었다고 보고 조일장 선수 많이 아쉽겠습니다. 이런 경기를 놓치게 좀 조일장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으로 데미지가 남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 1대5로 먼저 김명훈 선수가 앞서가게 됐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 태태전 받고 저저전 받으면 풀풀 전파하겠죠. 두 명의 선수. 자 그런데 이 두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어떻게 보면 남은 ABC와 대면세에서 키고토스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유병준 선수와 이경민 선수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